마왕 등장. 오늘은 주술회전 세계관에 후식으로 메구미 몸속에 마왕이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일부입니다. 후식으로 메구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주역 중 한 명이며 고조 가문과 맞먹는 제닌 가문의 최강의 술식을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초반부터 온갖 잡다한 애들한테 당하고 최강의 기술도 조연한테 쓰다 죽을 뻔하고 결국 스쿠나한테 몸 뺏겨 민폐 캐릭으로 전락해버렸죠. 그런 안타까운 서사를 가지고 있는 메구미에게 마왕이 들어간 압도적 캐릭으로 바꿔본다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나요? 이 시나리오는 마왕님이 지 멋대로 쓰는 거라 작품의 설정 이딴 거 고려하지 않을 수 있으니 설정오류인데요. 이딴 소리 하면 마왕의 철퇴가 내려질 거예요. 그냥 뇌빼고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마왕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마왕은 애니를 볼 때 주인공 포지션인 캐릭보다 뭔가 어둡고 시크해 보이며 까칠한 성격을 지녔지만 재능 가득한 그런 서브 포지션을 좋아하는 타입인데 주술회전 세계관에서는 딱 메구미가 그런 포지션이라 오히려 이타도리보다 메구미에 대한 기대가 컸죠. 하지만 결말까지 다 나오고 나서 메구미라는 캐릭을 완전 머저리로 만들어놨다는 것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고 멀티버스에서라도 메구미를 좀 강한 캐릭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에 주술회전 세계관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일단 필요한 시점은 바로 메구미의 어린 시절. 마왕은 오타쿠 권능으로 메구미의 몸에서 깨어나게 되었고 그때는 아직 토우지가 애들을 버리고 나가기 전이었죠. 마왕은 곧바로 토우지에게 다가간 뒤 아빠에게 기니 할 말이 있다고 불러냈고 토우지는 어린 놈이 무슨 그런 진지한 얼굴을 하고 있느냐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의 마왕은 토우지에게 아빠가 사실 제닌 가문이라는 주술사 가문에서 뛰쳐나온 사람이고 주술사들을 죽이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안다고 했죠. 토우지는 누가 그딴 소리를 했느냐며 설마 제닌 가문의 사람을 만나기라도 한 거냐고 열받아 했습니다. 그때 마왕은 사실 나는 미래를 볼 줄 아는 능력도 있고 제닌 가문에서 가장 지린다고 평가받는 10종 연법술에 대한 재능도 있다고 했죠. 토우지는 그 말에 여전히 누가 헛소리를 전해줘 어린 아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라고 지부했지만 마왕은 사실 당신은 우리를 버리고 떠날 예정이지 않느냐며 그렇게 되었을 때는 도박 중독에 빠져 살다가 어떤 종교단체에서 리코라는 예쁜 여중생을 죽이라는 명령을 받게 되고 그 의뢰를 하러 나섰다가 그 여중생을 죽이는 걸 성공하지만 이후에 고조가의 사토루라는 고딩에게 처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며 그러고 나중에 강령술로 다시 다른 사람 몸에 빙이 되어 나타나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다가 내가 제닌가에 팔려가지 않은 걸 알고 다행이라면서 자살하며 아빠의 인생은 끝나게 된다고 했습니다. 토우지는 존나 디테일하네 라고 생각을 했고 고조가의 꼬맹이에다가 자신이 곧 이곳을 떠나게 될 거라는 것까지 알고 있다는 것에 살짝 신뢰가 가게 되었죠. 처녀주박인 자신과는 다르게 주술계에는 별의별 술식이 다 있기에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고 해도 그리 놀랍진 않았습니다. 토우지는 그래서 내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내가 좋은 아빠가 될 수 없다는 건 너도 잘 알지 않느냐고 했죠. 마왕은 아빠는 그냥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된다고 아빠는 주술을 쓰는 인간들을 싫어하지 않느냐고 몇 년 후에 역사상 최악의 술사로 불리우는 요메스쿠나라는 녀석이 깨어나는데 그 녀석을 나와 함께 죽이면 꿀잼각 아니냐고 했습니다. 토우지는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었고 마왕은 지금부터 개빡세게 나를 수련시켜달라고 했죠. 그의 토우지는 나는 처녀주박이라 술식을 못 쓰는 거 모르느냐고 내가 너에게 알려줄 수 있는 건 없다고 했고 그리고 너는 10종 연법술을 쓸 수 있다고 했으면서 굳이 왜 내게 수련을 부탁하는 거냐고 의심을 했습니다. 그의 마왕은 10종 연법술의 식신들은 시전자가 직접 조복의식을 통해 조복을 해야 하는데 다른 애들은 쉽게 할 수 있더라도 최악의 식신 마우라를 조복하기 위해서는 시전자 자체가 엄청 강해져야 한다고 했죠. 그 말에 토우지는 이 새끼는 진짜다 진짜로 미래를 알고 있다 라고 느꼈는데 마우라에 대한 정보는 가문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만 알고 있는 것 자신 역시 어릴 때부터 자신을 무시하는 제닌 가문을 조지기 위해 조사를 해서 겨우 알아낸 정보다 보니 이런 어린아이가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왕은 토우지로부터 뭔가 피지컬적인 수련을 받게 되었고 토우지는 그렇게도 싫어하던 제닌 가문의 피이지만 자신의 아들이 제닌 가문의 최고의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게 되었죠. 그렇게 몇 달 뒤 토우지는 정말로 어떤 종교단체로부터 아마나이 리코라는 여중생을 죽여달라는 의뢰가 들어왔고 지금 딸아들 키우는 입장인 사람에게 어린 여중생을 죽이라는 게 말이 되냐며 그 의뢰를 한 종교단체에 쳐들어가 아주 난장판을 저질러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반성교는 주저사 집단 Q에게 부탁을 해 그녀를 암살하려고 했지만 그때 최강의 듀오라고 불리우던 게토와 고조에 의해 와해되었고 그들은 무사히 리코를 운명의 날에 텐겐에 있는 쪽에 데려다줬죠. 하지만 게토는 리코에게 연민이 생겼고 그녀에게 정말로 텐겐과 동화될 것이냐고 도망치고 싶다면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의 리코는 자신은 사실 죽고 싶지 않다고 눈물로 호소했고 게토는 그녀를 데리고 도망치게 되었죠. 게토는 이건 자신의 독단적인 결정이니 고조 너는 괜히 관여해서 주술계에 찍히지 말라며 고조를 배려해 홀로 리코를 주술사들로부터 보호를 했는데 결국 주술계에서 파견한 츠쿠모 유키에게 패배해 리코를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리코는 탱행과 동화되게 되었고 게토는 리코가 죽은 이유 자체가 주술사들이 비술사들을 지켜주기 위함이었다는 걸 깨닫고 안 그래도 비술사에 대한 혐오가 심했던 게토는 비술사들을 죽여버린 뒤 주저사로 전락하게 되었죠. 마왕은 그 소식을 듣고서 결국 게토는 흑화할 운명이었던 거냐며 흥미로워했지만 지금은 게토를 신경 쓸 때가 아니라며 미래를 위해 꾸준히 단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지나고 주술고전의 특급 과조원령 리카를 가지고 있는 오코츠 유타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는 곧바로 특급술사의 자격을 받으며 엄청난 재능을 뽐냈는데 그런 유타와 리카를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주저사가 된 게토가 접근했고 게토는 백기 야행을 일으킨 뒤 고전에 쳐들어가 유타와 싸우게 되었죠. 그 결과는 유타의 승리로 끝나게 되었고 고조는 치명상을 입은 게토를 마무리 지으며 백기야행을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리 메구미가 곧 고등학생이 될 나이가 되자 마왕은 토우지에게 슬슬 때가 왔다며 시작하자고 했죠. 토우지는 이거 재밌겠다며 정말로 네 계획대로 되는지 한번 보자고 하며 전투태세를 갖췄습니다. 마왕은 미리 조복해놓았던 모든 식신들을 전부 다 꺼내놓은 뒤 마지막으로 마하라를 소환하게 되었고 마하라를 상대로 조복의식을 거행하게 되었죠. 마왕이 소환해놓았던 식신들은 시작하자마자 마하라에게 뛰어들어 공격을 했고 마하라는 그 공격들을 적응하기 위해 법륜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왕은 그동안 토우지와 연습해왔던 채술 특급주구 유운을 가지고 마하라를 좁히기 시작했죠. 마하라는 그 공격 역시 버티며 몸을 일으켰고 마왕을 향해 공격을 날렸는데 그 순간 뒤쪽에서 토우지가 술식을 무효화시키는 특급주구 전용물을 가지고 마하라를 찔렀고 마하라는 순간 그 공격 때문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왕은 영혼까지 베어버리는 특급주구 소콘도를 가지고 마하라를 갈기갈기 베어버렸고 뒤쪽에선 토우지가 유운을 넘겨받아 마구잡이로 후려쳐 결국 마하라는 깨갱 하는 소리와 함께 소멸하게 되었고 마왕은 마하라를 조복시켰다는 느낌이 강하게 왔기에 성공했다며 기뻐했죠. 원래 조복의식에서 식신을 조복시키려면 술식 시전자 혼자서 식신을 조져야 하며 다른 누군가가 도와주게 된다면 그 조복의식을 끝낼 수는 있지만 조복 자체는 무효화가 되는데 토우지 같은 경우는 주력이 없는 상태라 마하라 입장에서는 일종의 무생물로 느꼈기에 토우지의 공격은 누군가의 도움으로 취급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마왕은 메구미의 몸으로 마하라를 조지려면 반드시 토우지가 필요했으며 토우지뿐만 아니라 토우지가 가지고 있던 특급주구도 엄청나게 중요했기에 원작에서 토우지가 고조랑 싸우다 부셔먹은 전용모를 사용할 수 있게 한 게 신의 한 수였죠. 또한 마하라가 개 사기식신이긴 하더라도 대응 방법만 제대로 알고 있으면 충분히 상대할 수 있었기에 마하라를 조복하는 것에 성공하게 되었고 이로써 이 상태로 주술고전에 입학하게 된다면 고조가 주술고전에 입학했던 때보다 더 강한, 더 사기적인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 뒤 토우지는 메구미를 데리고 제닌가에가 떳떳하게 메구미를 자랑했고 마왕은 제닌가문 주술사들에게 식신들을 몇 마리 가뿐히 소환해 보여줬고 사실 나는 마하라도 소환하는 게 가능하다며 앞으로 제닌가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나를 무한히 지원해달라고 했죠. 제닌가문은 재능을 몹시 중요시하기에 메구미의 재능에 할 말을 잃었고 지원을 일단 해주겠지만 토우지가 예전에 훔쳐간 특급주구는 돌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마왕은 마하라를 쓱 한번 소환해준 뒤 아빠가 가지고 있는 특급주구도 전부 다 내 거라고 불만 있으면 덤비라고 아빠랑 나랑 둘이 편먹으면 너네 제닌가문 전체가 다 덤벼도 싹 빨라버릴 수 있다고 단언하자 제닌가의 가장 영향력 있던 술사인 나오비토는 솔직히 토우지 한 명으로도 제닌가문 전체를 이길 수 있다는 거 알았기에 토우지가 특급주구를 가져간 이후 특급주구의 소유권은 잊은 뒤 오래라고 호탕한 척 웃었습니다. 그 이후 마왕은 주술고전에 정식으로 입학하게 되었고 고조는 네가 그 유명한 제닌가문의 천재냐며 난 네 담임을 맡은 현대 최강의 주술사라고 불리우는 이라고 하자 마왕은 범부요? 라고 말을 가로챘고 고조는 오 역시 천재답게 한 싸가지 하는구나 라며 마음에 들어했죠. 그 뒤 마왕은 고조와의 수업 때 혹시 대령 가능하느냐고 물었고 고조는 얼마든지 환영이라며 여유를 부렸습니다. 마왕은 씩 웃으면서 곧바로 10종연법술 마하라를 소환했고 마하라는 고조를 향해 공격을 했죠. 고조는 제닌 가문의 최강의 비기 이계신장 마하라가 예전 유관의 술사와 함께 동기어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마하라의 기술이 정확히 뭔지는 알 수가 없었기에 그대로 무한 술식으로 마하라의 공격을 막았고 반격을 하기 위해 아오를 찢어나려고 했습니다.
그때 마왕은 그만 설마 대령인데 제자를 상대로 진심으로 상대할 건 아니죠? 라고 손을 휘저었고 고조는 뭐야 싱겁게 벌써 끝이야? 라고 했죠. 마왕은 뭐 그냥 제 공격이 선생님한테 통하는지 본 것뿐이라며 안 통한다니 제가 이길 방법이 없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고조는 그래? 제인 가문의 시시마을하는 유관의 사용자와도 맞먹을 정도라고 들었는데 기대 이하잖아? 라고 했죠. 그때 마왕은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라고 하며 마을을 이용해 고조를 공격했고 고조는 여전히 여유를 부리며 가만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의 칼은 무한 베리어를 뚫어버리며 고조의 몸을 베어버렸고 마왕은 그 틈에 천용모를 꺼내 고조의 심장을 뚫어버렸죠. 천용모의 수식 때문에 고조는 반전 수식을 사용할 수가 없었고 마왕은 패배 인정하면 여기서 살려드리죠. 패배를 인정하면 눈을 2번 빠르게 깜빡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고조는 심장이 멎어가기 전에 눈을 2번 빠르게 깜빡였고 마왕은 천용모를 빼낸 뒤 반연수식을 하도록 했죠. 사실 마왕은 처음 마와라로 고조를 공격한 뒤 마와라가 고조의 무한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끈 거였고 적응을 하자마자 공격해 허를 찔렀던 거였습니다. 죽다 살아난 고조는 난생 처음 맛보는 패배감에 당황했고 이 녀석은 이미 입학할 때 특급으로 들어온 유타보다도 더 강한 괴물이라고 생각했죠. 마왕은 고조도 기강을 한번 잡아줬고 이제 본격적으로 주술회전 원작 시점에서 압도적 강함을 보여주겠다는 생각을 하며 이타도리를 만나러 가기 위해 길을 나섰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일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마왕은 고조의 명령으로 스쿠나의 손가락을 찾던 중 이타도리 유지를 발견하게 되었고 원작의 전개에 따라 이타도리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어야 하기에 일부러 그 상황을 연출하게 되었죠.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게 된 유지는 스쿠나의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는데 원작에서는 고조가 메구미의 연락을 받고 달려와 스쿠나와 싸우며 그를 압도하지만 마왕은 일부러 고조를 부르지 않았고 직접 상대를 해주게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곧바로 마왕을 향해 돌진해 채술로 공격을 했지만 지금의 메구미는 토지로부터 빡센 채술 훈련을 받았기에 스쿠나의 채술에도 전혀 밀리지 않고 티키타카를 보여줬죠. 스쿠나는 아무리 내가 손가락 1개 정도의 힘밖에 없다 하더라도 이 녀석은 꽤나 어려 보이는데 막상 막하라니 제법 재능이 출중한 녀석이라며 칭찬을 했습니다. 마왕은 뭐 이 정도 가지고 놀라느냐며 너도 술사라면 술식을 한번 보이라며 술사답게 술식 대결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도발을 했죠. 그에 스쿠나는 후회할 텐데? 라고 하며 참객을 날릴 준비를 하자 마왕은 10종요법을 마하라를 소환해 방패로 삼았습니다. 그의 스쿠나는 그 이질적인 식신을 향해 보이지 않는 참객인 카이를 날렸지만 마하라는 그 공격을 버텨냈고 메구미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며 좀 더 힘을 써보라고 조롱을 하자 스쿠나는 상대를 갈아버린 참객인 하치로 마하라를 공격했고 마하라는 그 공격을 모두 받고도 멀쩡히 몸을 재생했습니다. 그러자 스쿠나는 역시 힘이 좀 부족한가? 라며 다른 수를 쓰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몸의 주도권이 이타도리에게 넘어가게 되었죠. 그 이후 마왕은 고조에게 연락을 해 자초지종을 설명하게 되었고 고조는 이타도리를 스쿠나의 손가락을 담는 그릇으로 쓰자는 마왕의 말에 동의하며 사형 집행을 보류하게 되었습니다. 이타도리 역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주술고전에 입학해 주력을 다루는 것을 배우기로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이타도리는 고조에게 손가락 20개의 스쿠나가 깨어나면 이길 수 있느냐고 물었죠. 고조는 자신만만하게 내가 이겨 라고 말을 했는데 그때 마왕이 옆에서 아니 선생님은 20개 스쿠나한테 질 거야. 그런데 나는 20개의 스쿠나도 이겨 라고 말했습니다. 이타도리는 마왕에게 그럼 네가 고조 선생님보다 강한 거냐고 진기했고 고조는 먼 하늘을 바라보며 지난날의 패배를 곱씹었죠. 그 뒤 시골에서 올라온 노바라까지 입학하게 되며 1학년 3인방이 완성이 되었고 그 뒤 그들은 소년원에 의문의 주령이 나타났다며 그곳을 조사하라는 임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고조는 주술계 상층부로부터 다른 출장 임무를 받게 되었기에 1학년 3인방이 가게 되었는데 마왕은 그곳에서 스쿠나의 손가락을 먹은 특급 주령이 나타난다는 걸 미리 알고 있었고 원작에선 그 주령에게 이타도리가 개털려 스쿠나에게 어떤 속박에 걸린다는 것도 알았죠. 마왕은 소년원에 들어가 특급 주령이 나타나자 곧바로 옥견들을 소환해 상대를 했는데 원작에선 이 옥견들이 발리지만 10종 여법술은 시전자 자체가 강해질수록 식신들도 강해지다 보니 마왕의 옥견들은 특급 주령을 상대로도 쉽게 지지 않았습니다. 마왕은 이딴 1개짜리 주령 따위에겐 마을을 꺼낼 필요도 없다며 옥견들이 그 주령을 견제하고 있을 때 특급 주구 유운을 꺼내 그 주령을 쳐 날려버렸죠. 그 주령은 엄청난 데미지에 벽에 꽂혀버렸고 그때 옥견들이 달려들어 그 주령의 머리통을 물어뜯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스쿠나의 손가락이 남겨졌고 마왕은 이타도리에게 그 손가락을 던졌는데 이타도리는
뼈다귀를 받는 개처럼 그 손가락을 입에 물고 삼켰죠. 그때 순간적으로 이타도리는 스쿠나에게 몸의 주도권을 뺏겼지만 스쿠나는 마왕을 보고서 아직은 아니다 라고 한 뒤 다시 이타도리에게 몸의 주도권을 넘겨줬습니다. 그 뒤 고조는 임무 중에 조고라는 특급 주령을 만나 싸우게 되었고 그 주령을 압도해 제압을 했지만 또 다른 특급 주령 하나미의 술식에 당해 조고를 빼앗기게 되었죠. 한편 마왕은 학교 내에서 2학년 선배들과 함께 곧 있을 교류회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교토고전의 토도 아오이와 제닌 마이가 찾아오게 되었고 토도는 네가 그 유명한 제닌 가문의 천재냐며 다짜고짜 공격을 했습니다. 토도는 교토고전의 1급술사로 작년 교류회에서 오코츠유타 한 명에게 교토고전이 다 발린 사건이 있었기에 이번에는 꼭 갚아주겠다며 벼르고 있었지만 유타가 해외로 출장을 가버리는 바람에 김이 새버렸는데 마침 제닌 가문의 천재술사가 1학년으로 들어왔다는 소식에 붙어보고 싶었죠. 원작의 메구미는 여기서 토도에게 존나게 쳐맞지만 아무리 토도의 체술이 강해봤자 아빠 토오지와 지금껏 수련해왔던 마왕에게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고 그대로 체술로 맞받아쳐 토도를 상대했죠. 토도는 이 녀석도 꽤 괜찮긴 하지만 유타 그 녀석보다는 안 되는 것 같은데 어서 유타를 불러오라고 했고 마왕은 지금 뭔 소리 하냐고 내가 술식 하나도 안 쓰고 상대해줘서 이 정도지 술식 썼으면 넌 지금 지옥에서 박수치고 있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의 토도는 그럼 본격적으로 싸워볼까? 라고 하며 진지한 표정을 지었는데 그때 2학년 선배들이 몰려와 이쯤 해두라고 하며 싸움을 말렸고 마왕은 선배들이 살렸다고 감사하게 생각하라며 가운데 손가락을 펼쳐보였죠. 토도는 그의 교류회 때 너는 뒤졌다 라고 하며 물러갔고 그 며칠 뒤 교토고전과의 교류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교토고전의 학생들은 스쿠나의 수익체인 이타도리를 암살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었고 교류회가 시작하자마자 이타도리를 노렸지만 그 앞에는 마왕이 떡하니 버티고 있었죠. 마왕은 작년에 너네들은 오코츠유타한테 전부 다 압도당했다 했었지. 오늘 그때의 트라우마를 떠올리게 해줄게. 유타에게 특급 과조원령 리카가 있다면 나한테는 마선생이 있지 라고 하며 마와라를 소환했고 마와라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내뿜으며 앞으로 진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토고전의 학생들은 도대체 저게 뭐냐며 자신들의 술식을 마구 쏟아내봤지만 마와라를 한 번에 쓰러뜨리기엔 역부족이었고 그 이후의 공격은 마와라가 이미 다 적응을 해버렸기 때문에 데미지가 아예 들어오지도 않았죠. 마왕은 마선생 애들을 죽여버리면 안되니까 기절 정도만 시켜놓으라고? 라고 명령했고 마와라는 그대로 순식간에 교토고전의 학생들을 쓸어버렸습니다. 교토고전의 학생들은 이건 리카보다 더한 괴물이다 라고 하며 의식을 잃었고 마왕은 이제 슬슬 그 녀석이 나올 땐가? 라고 생각했죠. 그때 마침 특급 주령 하나미가 고전 안에 들어오게 되었고 이미 고전의 밖에는 고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장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켄자쿠는 고조의 출입을 막는 장막을 쳐놓은 뒤 여러 주저사들과 하나미를 고전 안에 보내 시선을 집중시킨 뒤 다른 쪽에 마이토가 들어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훔쳐가는 양동작전을 펼쳤던 거였죠. 토게는 자신들 앞에 나타난 하나미를 보고서 곧바로 날아가버려 라고 조언을 날렸지만 엄청난 주력을 가진 하나미였기에 오히려 반동으로 토게가 피를 토했고 마키와 판다가 동시에 6탄전으로 하나미에게 덤벼봤지만 하나미의 압도적인 피지컬에 밀려 발렸습니다. 그러자 이타도리가 뛰어와 하나미에게 흑섬을 날려 용혼의 타격을 입혔는데 하나미는 이 녀석이 바로 스쿠나의 그릇 확실히 위험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하며 자신의 주력을 끌어올려 더 강한 체급을 보여줬고 이타도리 역시 그런 하나미를 당해낼 수 없었죠. 하나미는 쓰러진 이타도리를 이대로 데려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해 그를 덩쿨로 포박을 했는데 그때 어이 식물인간 동작 그만 이라는 소리가 들렸고 그쪽을 보니 마왕이 여유롭게 자신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미는 한 마리가 더 남았었나? 라고 하며 땅속으로 식물 뿌리들을 보내 마왕을 공격했죠. 하지만 그 순간 마와라가 퇴마의 검으로 그 넝쿨들을 베어버렸고 마왕은 사실 마와라가 작중에서 주령을 상대로 싸우는 모습은 제대로 보여주지 않았는데 어떤 수준인가 한번 볼까? 라고 했습니다. 하나미는 마와라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꼈고 이타도리를 포박한 걸 풀어준 뒤 그대로 반스런을 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마왕은 에이 벌써 도망가면 안되지 라고 하며 식신 오로치를 소환했고 기다란 구렁이 식신은 하나미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마와라가 하나미의 앞에 닿았고 마왕은 이번은 마와라의 전투력을 보기 위함이니 굳이 이렇게 끝날 필요는 없겠지 라고 하며 오로치를 다시 불러들었죠. 하나미는 일단 싸워볼 수밖에 없겠다며 자신의 최대의 술식으로 마와라를 마구 공격을 했는데 마와라가 퇴마의 검을 한번 휘두르자 그 모든 것이 소멸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미는 저 칼은 주령에게 있어서 그야말로 치명적인 무기 닿기만 하면 소멸당할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이번 임무에서 죽기에 너무 아쉽다며
다시 빤스런을 시전했는데 마라는 어느새 하나미의 신체 속도를 따라잡았고 도망가고 있던 하나미의 등을 그대로 테마의 검으로 베어버렸죠. 그러자 하나미의 몸 안쪽에서부터 붕괴되기 시작하며 소멸했고 마왕은 후후 고조의 무라사키 맞고도 버틴 하나미 마라한텐 한방이죠? 라고 씩 웃었습니다. 마왕이 하나미를 재령해버리자 다른 쪽에서도 고조가 장막을 깨부순 뒤 고전에 들어온 주저사들을 모두 조져버리며 사태가 끝나게 되었는데 이미 고전 측에 있던 스쿠나의 손가락은 마이토에게 뺏긴 뒤였고 고조는 이게 내부에 첩자가 있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는 의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왕은 그게 메카마루인 것을 알고 있었지만 어차피 메카마루가 죽고 시부야 사변이 시작되니 굳이 먼저 찾아서 죽는 걸 막거나 대신 죽이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고 원작에서 메구미의 이벤트인 스쿠나 손가락을 먹은 특급 주령 한 마리 잡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죠. 원래 원작에서 메구미는 그 주령을 상대로 불완전한 영역을 써서 겨우 이기고 이전 소년원 때의 굴욕을 씻어내지만 이번에 마왕 메구미는 소년원에서도 특급 주령을 발라버렸기에 이번에도 쉽게 특급 주령을 잡아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불완전한 영역을 쓸 필요도 없이 여러 식신과 유운을 가지고 특급 주령을 맞다질했고 무난하게 스쿠나의 손가락 한 개를 회수했죠. 그 과정에서 이타도리와 노바라는 에소우와 캐치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그 후 주술회전의 중요 에피소드인 시부야 사변이 시작되게 되었는데 켄자쿠는 고조를 봉인시키기 위해 만발의 준비를 갖춰놓았고 시부야역 쪽에 거대한 장막을 쳐 시민들을 가둬버렸죠.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고조를 데리고 오라고 선동을 했고 시민들은 그저 뭐가 옳은 건지 생각조차 안하고 선동에 당해 고조를 불러오라고 난동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주술계 상층부는 그곳이 함정인 것을 알면서도 고조를 보내게 되었고 고조는 자신의 실력을 믿었기에 단신으로 시부야역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곳에는 특급 지령들과 주태구상 조소우가 시민들을 인질로 잡고 고조를 공격했고 마이토가 만들어 놓은 개조인간들이 몰려와 시민들을 모두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의 고조는 어쩔 수 없이 영역전개 무량공처를 짧게 시연해 모두를 무력화시킨 뒤 빠르게 개조인간들을 모두 처리해버렸죠. 그런데 그런 고조의 앞에 특급 주물 옥문강과 함께 게토의 몸을 하고 있는 켄자쿠가 등장했고 고조는 자신이 죽인 절친이 살아 돌아왔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 방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의 옥문강의 발동 조건이 맞춰져 고조의 몸을 속박하게 되었고 켄자쿠는 오랜 역사 동안 나를 방해해왔던 유관의 술사를 드디어 잡아냈다며 기뻐했죠. 하지만 고조는 나를 잡는다고 네 녀석의 야망이 실현될 것 같느냐고 주술계에는 나 말고도 모코추타나 후시구루 메구미 같은 술사가 있다고 했습니다. 켄자쿠는 그래봤자 그들은 고조 네가 될 순 없다며 작별 인사를 했고 고조는 그렇게 옥문강에 봉인되게 되었죠. 켄자쿠 입장에서는 사실 유타와 메구미에 대해서 크게 경계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 유타 같은 경우는 게토의 기억을 통해 이능의 강함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아직은 애송이며 스쿠나가 깨어나 상대를 하거나 자신이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메구미 같은 경우도 제닌 가문의 핏줄이라고 해봤자 지금껏 제닌 가문이 보여준 전투력이 기대 이하였기에 천재 한 명이 나왔다고 해도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고조가 봉인을 당하게 되자 주술고전의 학생들과 술사들은 고조를 구출하기 위해 모두 시부야역으로 들어갔는데 이타도리는 그렇게 강한 선생님이 봉인을 당하다니 믿어지지 않는다고 했죠. 마왕은 사실 고조가 봉인을 당할 걸 알고 있었고 자신이 원한다면 봉인 당하는 걸 막아줄 수도 있었겠지만 이번 편의 주인공은 사실상 메구미였기에 고조가 있으면 자신의 활약이 반으로 줄어들 테니 그냥 봉인 당하도록 내비뒀던 거였습니다. 마왕은 그뒤 이타도리에게 알아서 잡몹을 사냥하라고 말한 뒤 특급 주령 사냥을 하러 그들을 찾아다녔고 마키와 나오비토, 나나미가 특급 주령 다곤의 영역에 갇혀버렸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의 마왕은 첫 번째는 역시 다곤인가? 라고 하며 다곤의 영역 안을 뒤집어 들어갔고 원작에서는 영역 줄다리기에서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원작보다 강해진 상태의 메구미의 영역은 어느 정도인지 시험해보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마왕은 영역 전개를 시전해 다곤과 힘겨루기를 시작했고 조금만 더 버티면 다곤을 자신의 영역으로 찍어 누를 수 있을 것 같았죠. 그런데 그 순간 영역의 틈으로 누군가가 들어왔고 어이 메구미 이번에는 나도 껴주라고 했지 않았음? 이라고 하며 토우지가 바닥에 작질을 했습니다. 토우지는 지금까지의 큰 싸움에 끼지 못해 몸이 근질근질한 상태였고 이번 시부야 사변은 주술고전 안에서만 벌어진 일이 아닌 일반인 상대로 펼쳐진 것이었기에 토우지가 쉽게 발견하고 찾아올 수 있었던 거였죠. 토우지는 앞서 장막 안에 들어왔다가 주저사
시게모 하루타가 노바라를 괴롭히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고 고정 교복을 입은 노바라를 보고서 메구미 또래인 것 같은데 도와줄까? 라고 했었습니다. 노바라는 토우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왠지 재수없는 메구미의 얼굴이 떠올랐고 설마 메구미 아빠냐고 물어봤죠. 그 말에 토우지는 너 메구미랑 아는 사이구나? 라며 친근감을 표시했는데 그때 시게모가 주술사도 아닌 것 같은데 영웅놀이 하지 말고 꺼지라며 토우지에게 자신의 칼을 날렸습니다. 시게모의 칼은 피하더라도 운에 의하여 튕겨져 나가 명중하게 되는데 토우지의 신체 능력은 시게모의 운으로도 맞힐 수 없을 정도. 토우지는 곧바로 시게모의 시야에서 사라진 뒤 위쪽에서 튀어나와 정수리를 발등으로 찍어버렸죠. 그 뒤 토우지는 채술로 시게모의 온몸을 작살내버렸고 노바라는 자신의 눈으로도 전혀 쫓을 수 없는 스피드에 와 아저씨 엄청 강하시네요 라며 감탄했습니다. 토우지는 노브라한테 너 혹시 메구미 여자친구냐? 라고 물었는데 노바라는 아니요 전혀 아닌데요? 라고 답했죠. 그의 토우지는 다행이다. 며느리 삼기엔 좀 외모가 부족하긴 해. 라고 했고 노바라는 재수없는 아저씨네 라며 노발대발했습니다. 그나저나 방금 노브라 오타난 거 가지고 설마 딴지 걸 사람은 없겠지? 라고 생각하며 오타나 실수 있어도 일일이 지적하지 않고 대충 넘어가라는 뜻을 전하는 마왕이었죠. 그렇게 토우지는 이후 다곤과의 싸움에 끼어들게 된 거고 다곤을 마주치자마자 신명나게 후드려 패버렸습니다. 마왕은 아우 이번에는 내가 다곤을 조지려고 했는데 원작처럼 토우지가 뺏어가 버리네 라며 이왕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하며 토우지가 가장 좋아하는 주구인 유운을 던져줬고 토우지는 유운을 가지고 다곤을 두들겨 패 소멸시켜버렸죠. 토우지는 나오비토에게 이번 달부터 월 상납금 20% 올릴 생각인데 불만 없지? 라고 했고 나오비토는 토우지 이 새끼 실력 안 죽었네 라고 생각하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곤이 소멸한 것을 알아챈 특급주령 조우가 그들에게 다가왔고 엄청난 분노를 하며 그들에게 화염을 쏟아냈죠. 그 화염 공격에 나나미와 나오비토 마키가 휩쓸려 큰 부상을 입게 되었고 토우지와 마항은 그 공격을 빠르게 피지컬로 피했습니다. 토우지는 오 좀 재밌는 녀석이 나왔는데 라고 하며 전투태세를 갖췄고 마항은 아빠 저 녀석은 제가 상대할 거예요 라고 하며 여러 식신들을 소환했죠. 토우지는 먼저 잡는 쪽이 임자 아니겠느냐며 빠른 신체력으로 그들의 시야에서 사라졌고 마항은 아우 토우지 저 새끼 그냥 고조한테 죽게 놔뒀어야 했나? 라며 골치 아파했습니다. 조고는 토우지의 기척이 전혀 느껴지지 않자 어디론가 사라졌다고 생각해 메구미의 식신만을 신경쓰며 상대했는데 그 순간 토우지가 뒤쪽에서 기습해 윤으로 빠따지를 했고 조고는 엄청난 충격에 날아가 건물 몇 채를 뚫어버렸죠. 조고는 그 한 방 맞고 어질어질해졌고 저 녀석은 어떻게 된 녀석이냐며 당황했고 전방량의 거대한 화염을 마구 쏟아냈습니다. 분명 이 주변에 있다면 화염에 휩쓸렸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토우지는 그 화염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그 자리를 벗어났고 마항은 마하라를 소환해 마하라가 대신 화염을 방어하도록 했죠. 조고는 마하라를 보자마자 저 식신이 하나미를 죽였다 라고 본능적으로 느꼈고 하나미의 원수를 갚기 위해 마구마구 화염을 쏟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마하라는 여전히 떡하니 버티고 있었고 조고는 이곳도 한번 피해보라며 극번 운을 씌워냈고 하늘 위에 거대한 운석이 떨어지기 시작했죠. 토우지는 어이 메구미 괜찮겠냐? 라고 물었고 마항은 나는 마하라가 있으니 상관없다고 아빠는 그대로 있으면 통구이 되니까 빨리 피하라고 했습니다. 그의 토우지는 순식간에 그 반경을 벗어났고 마항은 혹시 이게 되려나? 라고 하며 마하라를 그대로 그 운석을 향해 뛰어들게 했죠. 조고는 멍청한 녀석 그 거대한 화력에 직접 부딪혀주면 나야 고맙지 라고 했는데 마하라가 그 운석을 향해 퇴마의 검을 휘두르자 그 거대한 운석은 반으로 쪼개져 버리며 동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조고는 대체 저게 무슨 힘이냐며 당황했고 마왕은 이미 네 녀석의 수식은 적응해버린 상태라서 말이야 상쇄시켜버리는 건 마하라에게 아주 쉬운 일이지 라고 했죠. 조고는 저런 사기 능력이 어딨냐고 마치 고조에게 발렸을 때의 무력감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우지가 어느새 다시 뛰어와 윤으로 쳐 멀리 날려버렸고 조고는 바닥에 널브러져 대굴대굴 굴러갔죠. 그러다가 문득 근처에서 스쿠나의 기운이 느껴진다는 거 알았는데 그 시점 이타도리 유지는 초소우랑 맞다 있다가 패배해 기절한 상태였고 게토의 하수인 여고생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이타도리에게 먹였던 거였습니다. 조고는 저 자식들을 죽이려면 역시 이 방법밖에 없다며 급하게 이타도리가 있는 쪽으로 뛰어갔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스쿠나의 손가락을 모두 이타도리에게 스쿠나의 손가락을 과다 섭취한 이타도리는 스쿠나에게 몸을 뺏기게 되었고 조고는 스쿠나에게 내가 당신의 힘을 많이 찾아줬으니 제발 저것들 좀 죽여달라고 애원을 했습니다. 스쿠나는 이미 걸레짝이 된 조고를 보고서
한심하다는 표정으로 항상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에게 기대지. 그게 약자의 특권인 것처럼 말이야. 라고 하며 조구를 하치로 갈아버렸고 옆에 있던 여고생들 역시 카이를 날려 죽여버렸죠. 스쿠나는 자신이 되찾은 주력을 느끼더니 그래도 꽤 힘이 돌아왔군 이라고 했고 근처에 메구미의 주력을 느끼고서는 조구가 메구미에게 당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스쿠나는 아직 때가 좀 이르긴 하지만 지금 자신에게 있는 손가락은 16개. 이 정도만 하더라도 모든 주술사들은 다 조질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때 마침 마왕이 스쿠나의 앞에 도착을 했고 스쿠나는 지난번의 굴욕을 갚아줄 때가 왔구나 라며 몸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마왕은 메구미 입장에서도 너한테 당한 게 많은데 오늘 제대로 참교해줄게 라고 하며 손을 까딱거렸죠. 스쿠나는 곧바로 카이를 시전해 마왕에게 날렸는데 그 참격이 마왕에게 닿기 전 알 수 없는 힘에 상쇄되어 버렸습니다. 스쿠나는 뭐지? 라며 당황했는데 그때 옆쪽에서 마하라가 퇴마의 검을 휘둘러 스쿠나를 공격했고 스쿠나는 뛰어난 신체 능력으로 그것을 피한 뒤 마하라를 향해 하치를 날렸죠. 하지만 하치 역시 마하라의 몸에 닿기 전에 상쇄되어 버렸고 스쿠나는 뭔가 위화감을 느낀 뒤 다시 마왕을 향해 하치를 날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왕에게도 그 참격은 닿지 않았고 스쿠나는 이건 말도 안 된다며 어떤 방어 수식을 시연해 참격을 막는다면 그 방어 수식과 어주자 수식이 부딪히는 느낌이 있어야 하지만 이건 닿는다는 느낌도 없는 그야말로 무효가 되는 수식. 마왕은 일부러 지난번에 손가락 한 개에 약한 상태의 스쿠나를 도발해 어주자 수식을 마하라에게 쓰게 만들었고 그때 마하라는 어주자에 대한 것을 적응해버렸기에 그 적응한 걸 바탕으로 어주자의 참격을 부여화시키는 수식을 만들어냈고 그걸 마왕과 마하라 자신에게 부여해줬던 거였죠. 스쿠나는 자신의 참격이 통하지 않는다면 채술로 조져버리면 된다고 생각하며 마왕에게 뛰어가 육탄전을 펼쳤는데 마왕은 이럴 때를 대비해서 지금껏 토우지와 빡세게 채술 위주의 단련을 했고 스쿠나와의 육탄전에서도 크게 밀리지 않았습니다. 물론 1대1로 계속해서 싸우게 된다면 결국 밀리는 쪽은 마왕이겠지만 마하라 역시 강력한 퇴마의 검을 휘두르며 사실상 2대1로 싸우는 셈이었기에 스쿠나 입장에서는 아주 버거웠죠. 거기에 마왕에게는 말리 사슬과 석콘도 등 여러가지 특급 주구도 있었기에 스쿠나 입장에서는 채술로 계속 싸우는 건 위험했고 자신과 싸우면 싸울수록 마하라의 신체 능력도 급속도로 올라가는 걸 알고 가장 자신을 귀찮게 하는 마하라부터 없애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스쿠나는 마하라와 싸우며 얻은 정보, 어떤 공격을 받았을 때 뒤에 있는 법진이 돌아가며 그 다음 번부터는 그 공격에 대해 적응을 한다는 걸 알았고 마하라를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한 방에 강력한 데미지가 필요하다는 추측을 했죠. 다행히 스쿠나는 자신이 가진 한방 폭딜 수식인 푸가를 보여준 적이 없었다 보니 마하라에게 최대 출력의 푸가를 맞춘다면 분명 소멸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마하라는 상대의 공격을 우선 방어한 뒤에 공격하는 특징을 보이기에 여유만만하게 푸가의 최대 출력을 기다려줄 거라는 것까지 계산했죠. 스쿠나는 높은 건물 옥상에 오른 뒤 푸가를 시전했고 역시나 마왕과 마하라가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는 모습을 보자 자신의 예측이 맞았다며 승리를 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쪽에서 도우지가 유운으로 스쿠나의 뒤통수를 날려버리자 스쿠나는 푸가를 최대 출력으로 쏘지 못하고 마하라 쪽에 중간 수준의 푸가를 내보내게 되었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유운의 힘에 튕겨져 나가 그대로 마하라 쪽에 떨어졌죠. 마왕은 미리 토우지에게 스쿠나와 싸울 때 어떤 식으로 대처해야 할지 상의를 해둔 상태였고 스쿠나 입장에서도 토우지가 기척을 숨기면 전혀 알아챌 수 없었기에 마왕과 마하라가 스쿠나와 싸우고 있을 때 토우지는 숨어 있었고 스쿠나가 큰 기술을 쓰려고 할 때 기습을 하라고 했었습니다. 마하라 쪽으로 떨어진 스쿠나는 마하라의 퇴마의 검에 몇 차례 베어버렸죠. 스쿠나는 엄청난 데미지를 입고 가까스로 반전 수식을 하며 뒤로 빠지게 되었지만 사실상 마하라는 푸가까지 적응해버린 상태로 이제 자신에게 마하라를 한 방에 터뜨릴 수식은 남아있지 않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스쿠나는 영역 전개를 시전해도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에 사실상 패배를 직감하게 되었지만 어차피 자신의 소육체인 이타도리 유지는 메구미의 친구이니만큼 이대로 죽일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 훗날에 저 메구미란 녀석이 다른 술사에게 당하거나 수명이 다해 죽는다면 그때 다시 기회를 노리자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마왕 입장에서는 어차피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은 메구미이며 이타도리는 조연이나 마찬가지였기에 딱히 정이 있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원작에서 메구미가 고통받은 걸 갚아주기 위해 마하라와 함께 스쿠나를 좁히기 시작했고 스쿠나는 무력하게 당하다 결국 이타도리에게 몸의 주도권을 넘기며 반스런을 했죠. 하지만 여전히 이타도리의 몸에는
방금까지 당했던 데미지가 남아있었고 이타도리는 의식이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왕은 이타도리를 내버려둔 뒤 시부야역 안쪽으로 들어가 마이토와 마주치게 되었고 마왕은 토우지에게 주변에 있는 개조인간들 좀 처리해달라고 했죠. 그 뒤 마왕은 옥견들을 마이토에게 보내 공격을 하기 시작했는데 마이토가 무의전변을 옥견에게 시연을 하자 옥견의 영혼의 구조가 바뀌며 소멸해버렸습니다. 마왕은 마이토의 무의전변을 경계했기에 일부러 옥견을 먼저 보낸 것. 마이토의 수식은 데미지가 높은 차원이 아닌 그 상대의 근간 자체를 흔들어버릴 수가 있기에 마하라가 적응하지 못하고 소멸할 가능성이 있었고 그렇기에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라고 생각했죠. 마이토는 어서 덤벼보라며 원거리 공격을 날려댔고 마왕은 이번에는 마하라를 제외한 싸움을 해야겠다며 수적으로 압도할 수 있는 탈토를 구원했고 마이토는 그딴 걸로 날 이길 수 있겠느냐며 그 수많은 토끼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왕은 멍청한 것, 탈토는 공격력 식신이 아니야 눈속 임용 수식이지 라고 하며 저 멀리 보관해놓은 식신 관우를 띄워오게 했고 탈토 소멸에 집중하고 있던 마이토를 향해 들이받게 했죠. 마이토는 순간적으로 관우의 돌진을 몸을 변형해 방어를 했지만 엄청난 데미지에 튕겨져 나가버렸고 그 데미지는 토우지가 윤으로 힘껏 휘둘러 때린 것과 비슷했습니다. 마이토는 겨우 몸을 일으키며 엄청나게 분노했고 용서할 수 없다며 영역전개 자폐원동가를 지어냈죠. 마왕은 그 타이밍을 노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급주구 소콘도를 마이토에게 던져 양중을 시켰고 마이토의 영역 안에 빨려 들어가자 자신도 영역전개를 지어냈습니다. 마이토와의 영역 줄다리기가 시작이 되자 마왕은 소콘도를 던져놓길 잘했다며 여러 싸움을 했던 탓에 주력이 엄청나게 많이 소진되었고 하마터면 마이토의 영역에 먹혀버릴 뻔했다고 했죠. 마이토는 몸에 소콘도가 박혀있자 그 부분을 치료하기 위해 영혼의 형태를 바꾸려고 했지만 소콘도에는 영혼을 베어버리는 수식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마이토의 능력을 방해했고 계속해서 마이토의 주력을 깎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마이토는 결국 집중력이 흐트러져 마왕의 영역에 집어삼켜지게 되었죠. 하지만 마왕의 영역에 필중 효과가 일어나지 않자 마이토는 자신의 몸에 박혀있던 소콘도를 뽑아냈고 뭐야 엄청나게 허접한 영역이었잖아 라며 조롱을 했습니다. 그때 마하라가 그림자 속에서 튀어나와 마이토를 공격했고 마이토는 무의전변으로 마하라를 공격해 소멸시켜버렸죠. 그런데 뒤쪽에서도 마하라가 튀어나왔고 그 옆에서도 마하라가 튀어나와 마이토를 테마의 검으로 베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메구미의 영역은 그림자 속에서 무제한으로 식신을 소환할 수 있는 능력. 수많은 마하라의 검에 의해 마이토는 비명을 지르며 소멸할 수밖에 없었죠. 마왕은 여러 차례의 싸움이 끝나자 주력이 대부분 바닥이 나버렸고 이게 메구미의 한계인가? 라고 버거워하고 있었죠. 아무리 메구미가 제인 가문의 천재라고 하더라도 타고난 주력량만큼은 오코츠 유타나 고조에게도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기에 단련을 했다고 한들 지속된 싸움을 하기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조의 옥문강 해석이 끝나 자리를 떠난 켄자쿠가 마이토를 주령조술로 흡수하기 위해 찾아왔다가 마왕을 마주치게 되었죠. 마왕은 지금 상태로 켄자쿠를 이길 수 있으려나? 라며 경계태세를 갖췄고 켄자쿠는 네가 그 제니 가문의 천재구나 어디 실력 좀 한번 볼까? 라고 했습니다. 마왕은 마하라를 소환해보려고 했지만 역시나 주력 부족으로 인해 소환되지가 않았고 켄자쿠는 주령조술을 시연해 여러 주령들을 소환해 공격했죠. 마왕은 아오 체력 좀 아껴둘걸 이라고 하며 그 주령들의 공격을 겨우겨우 피하며 체술로 버텼지만 여러 차례 주령들에 의해 튕겨져 나가며 무력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켄자쿠는 겨우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면서 내 계획을 방해하려고 했던 거냐? 고조 그 녀석도 널 꽤나 믿고 있던 것 같던데 아주 실망스럽겠어? 라며 비아냥거렸죠. 그때 마침 스쿠나의 신복이자 켄자쿠에 의해 현대 시점에서 깨어나게 된 우라우메까지 그곳에 오게 되었고 저쪽에 쓰러져 있던 스쿠나님의 수육체를 챙겨왔다며 어서 볼일을 끝내고 그분의 부활을 위해 맞이자고 했습니다. 마왕은 켄자쿠에 이어 우라우메까지 있다 보니 이대로 싸우면 확실히 승산이 없었고 켄자쿠는 다른 녀석들이 몰려오기 전에 이쯤에서 저 제닌 가문의 꼬맹이를 죽이고 하는 게 맞겠다며 마왕을 향해 반중력 기구를 시전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 순간 뒤쪽에서 토우지가 켄자쿠를 향해 몸통 박치기를 했고 켄자쿠와 우라우메는 어느 틈에 접근한 거지? 라며 당황했습니다. 토우지는 켄자쿠와 우라우메에게서 떨어진 뒤 유운을 가지고 마왕 주변에 있던 주령들을 좁혀버렸고 오다가 웬 이상한 녀석을 만난 바람에 좀 늦었다 라고 했죠. 아까 전 토우지는 마이토의 개조인간들을 쓸어버리다가 주태구산 초소우를 만나게 되었고 초소우는 토우지를 보자마자 위험한 인물이라고 생각해 바로 공격을 날렸습니다. 초소우의 처녀는
음속에 가까운 속도를 가진 일종의 저격 스킬. 그 한 방만 맞게 되더라도 피 속에 들어있는 독성분 때문에 서서히 약해지다가 신체 능력이 떨어지고 말죠. 초소호는 지금까지 기술은 누구도 피하지 못했다며 토우지를 향해 천연을 쐈는데 토우지는 계속해서 천연을 피해버렸고 초소호는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빠를 수 있느냐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토우지의 신체 능력은 천연의 속도보다 빠른 수준이었고 계속해서 초소호 주변을 빙글빙글 돌며 피하다가 초소호가 무력한 절망감을 느낄 때쯤에 달려들어 유운으로 대가리를 박살내버렸죠. 그뒤 메구미를 찾아 그쪽으로 가게 되었고 마왕이 알려준 플랜 B 상황인 것 같아 켄자쿠를 기습했던 거였습니다. 켄자쿠는 토우지를 보고서 피지컬 기프티드를 받은 천연조박 인간인가? 긴 역사 동안 몇 번 본 적이 있긴 하지. 확실히 강한 신체력을 가졌긴 해도 충분히 내가 이길 수 있는 수준이었다 라며 전투태세를 갖췄죠. 그때 마왕은 아빠 성공했어요? 라고 물었고 토우지는 네 말대로 하는 게 썩 내키진 않았지만 일단 가져오긴 했어 라고 하며 옥문강을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마왕은 미리 토우지에게 플랜 B를 말해줬었는데 자신이 켄자쿠와 싸울 때 말을 꺼내지 못한 상태가 되었다면 우선적으로 켄자쿠가 가지고 있는 특급 주문 옥문강을 탈취하라고 했던 것. 아까 전 토우지가 켄자쿠에게 몸통박치를 했던 때에 켄자쿠의 주머니에 있는 옥문강을 탈취했던 거였죠. 켄자쿠는 그 옥문강을 가져왔자 소용없다. 그건 힘으로 풀 수 있는 게 아니야 라며 씩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우지가 무기고 주령에게서 천용모를 쓱 꺼냈고 토우지는 이걸로 풀 수 있겠지? 아 고조가의 꼬맹이를 풀어주는 건 내키지 않은데 라고 했고 마왕은 에이 그래도 고조도 한번 활약할 기회 줘야지 라며 어서 천용모로 옥문강을 해제하라고 했죠. 그때 켄자쿠는 천용모를 알아보고 얼굴이 사색이 된 후 안돼 그만둬 라고 하며 급하게 그들에게 주령을 날려 공격을 했고 우라움에도 덩달아 빙령주법을 시연해 날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공격들은 둔탁한 소리와 함께 상쇄되어 버렸고 어이 메구미 역시 믿고 있었다고? 라고 하며 고조가 등장했죠. 고조는 옆에 있는 토우지를 보고서 이 재수없게 생긴 아저씨는 누구? 라고 물었고 토우지는 메구미 아빠다 라고 대답하자 고조는 하하 뭔가 낯익다 했더니 학부형이셨군요. 안녕하세요. 저는 메구미 담임선생님 고조 사토루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마왕은 학부모 면담은 됐고 얼른 저 켄자쿠나 처리해주세요. 선생님 이대로 당하기만 하지 않겠죠? 켄자쿠 이길 수 있어요? 라고 했죠. 고조는 그의 켄자쿠를 보고서 당연히 내가 이겨. 오랜만에 진지해져볼까? 라고 하며 곧바로 켄자쿠에게 뛰어들었고 켄자쿠와 우라오메가 동시에 고조를 공격했지만 고조의 무한 수식에 의해 전부 다 방어가 되었습니다. 고조는 일단 우라오메에게 빠르게 이동한 후 너는 뭐야? 끼어들지 말고 꺼져 라고 하며 아웃펀치로 복부를 강하게 쳐 날려버렸고 우라오메는 그대로 구토를 하며 다리의 힘이 풀려버렸죠. 그 뒤 고조는 켄자쿠에게 게토의 몸을 능욕한 벌은 톡톡히 치르게 해주마 라고 하며 아카를 시연해 그를 튕겨냈고 땅으로 꽂아버렸습니다. 켄자쿠는 술식으로 싸우면 고조를 이길 수 없다는 거 알았기에 가진 특급 주령들을 전부 다 풀어놓고 그 특급 주령들이 고조에게 영역 전개를 써 고조를 최대한 지치게 해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렇게 켄자쿠의 특급 주령들이 고조에게 영역 싸움을 걸고 처발려 소멸하고를 빠르게 반복했는데 마왕은 토우지에게 우리도 도와줘야 할 것 같다고 했고 악토라도 소환해 특급 주령들을 없애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악토 역시 주령들을 상대하기에는 아주 적합하고도 강한 식신 게토의 주령들을 상대로 조져버리기 시작했고 토우지 역시 뛰어들어 특급 주령들을 조지다가 반전수식으로 몸을 회복해 다시 전투에 나서려고 하는 우라오메를 발견했죠. 우라오메가 토우지를 향해 빙령주법을 날리려고 하자 토우지는 빠르게 뛰어가 주먹으로 힘껏 우라오메의 복부를 가격했고 우라오메는 또다시 비토하며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토우지는 어때? 고조의 주먹과 내 주먹 중 누가 더 강해? 라고 물었고 우라오메는 꺽꺽거리며 말을 잊지 못했죠. 자, 한 대 더 맞아보면 확실히 알겠지? 라고 하며 또 한 번 강펀치로 우라오메 복부를 강타하자 우라오메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의식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편 가지고 있던 특급 주령들이 거의 다 바닥이 났지만 여전히 쌩쌩해 보이는 고조 때문에 슬슬 조바심이 나던 켄자쿠. 이쯤에서 도망치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했기에 고조가 한눈판 사이에 곧바로 빤스런을 시전했는데 어느새 자신의 앞에 고조가 와 있었고 고조는 내게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라고 하며 아웃펀치로 켄자쿠를 좁히기 시작했죠. 켄자쿠는 그의 마지막 수단으로 2판 4판 영역 전개를 시전했고 고조 역시 영역 전개 무량 공처를 시전해 대응을 했습니다. 아무리 켄자쿠라고 해도 유관의 술사들 중에서도 특히 천재라고 불리우는 고조를 맞상대로 이길 수 없었고 고조는 여유롭게 서서히 영역을 자신의 영역으로 물들이기 시작했죠. 켄자쿠는 분명 완벽한 계획이라고 생각했는데 특급 주령들이 이 정도로 무력하게 당하고 16개의 스쿠나도
이렇게 당할 줄은 몰랐으며 고조까지 곧바로 풀려날 줄은 예상을 못했기에 자신의 계산이 틀렸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아무래도 그 중심에는 제닌 가문의 적고맹이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켄자쿠는 결국 고조의 무량공처에 무력화되게 되었고 고조는 이제 절대로 게토의 몸을 능욕할 수 없도록 무라사키를 씌어내 그를 완전히 소멸시켜버렸죠. 그 뒤 마왕은 고조에게 이타도리 유지를 옥문강에 가둬버리자며 그렇게 된다면 16개의 스쿠나의 손가락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봉인이 되는 셈이니 4개의 손가락이 아무리 깝쳐봤자 그리 위협이 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고조는 어차피 이타도리는 사형 대상인데다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담는 그릇이니만큼 어쩔 수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옥문강이라는 좋은 특급 주물까지 생겼다 보니 이타도리를 죽이는 것보단 봉인시키는 게 심적으로도 죄책감이 덜하기에 이타도리를 옥문강에 봉인시켜버렸죠. 마왕은 이렇게 되면 메구미가 완벽히 활약을 한 시나리오가 되었다고 생각했고 뭔가 기싸움을 하고 있는 고조와 토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조합도 나름 재밌는 것 같다며 흥미로워하면서 이 시나리오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는 메구미가 초반부터 마하라를 조복하게 하고 토지를 살려둠으로써 최수까지 스펙을 올려 활약하게 봤는데 솔직히 마하라 능력 자체가 너무 사기적인 부분이 있어서 메구미에게 정말 천재서사가 있다면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네요. 이번에도 다행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결말까지 오게 되었는데 다음번 시나리오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자 그럼 마왕 퇴장.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